안드레스 세고비아 이야기 제1회. 서문. 요즘의 흐름은 너무나도 급격하여 현대 기타 역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저 위대한 세고비아조차 잊혀가려 하고 있다. 물론 그가 넓혀놓은 기타의 흐름을 이어받아 활약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으며 저마다 기타의 정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먼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내가 세고비아의 팬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기타의 역사 속에서 세고비아를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세 손가락 안에 꼽는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나 따위는 발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열렬한 세고비아 팬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서론이 길어지겠으나 이는 앞으로 세고비아에 관해 글을 써내려감에 있어 한 가지 우려를 품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이 글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당신의 생각은 낡아빠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반대로 세고비아 팬들에게는 세고비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고비아의 제자들. 잘 아시다시피 세고비아는 연주가였기에 그의 귀중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인물은 극히 드물다. 마스터 클래스에서 몇 차례 레슨을 받은 것만으로는 세고비아의 제자라 부를 수 없다는 점은 당연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기타라는 악기는 일정 기간 꾸준히 배우지 않으면 스승의 테크닉을 온전히 체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중 세고비아의 제자로 저명한 인물로는 존 윌리엄스, 알리리오 디아스, 오스카 길리아, 호세 토마스,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 크리스토퍼 파크린, 그리고 일본의 마체다 타키노부가 있다. 이들은 다행히 세고비아의 훈도를 받으며 그와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었던 재능 있는 인물들임에 틀림없다. 세고비아는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확연히 구분했으며 마음에 드는 제자 외의 레슨은 대부분 조교였던 디아스나 토마스에게 맡겼던 사실이 있다. 이는 디아스 본인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레슨을 받았던 많은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그가 아꼈던 기타리스트들은 세고비아에게 레슨을 받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들 뿐이다. 디아스, 호세 토마스, 호세 루이스 등은 분명 몇 년에 걸쳐 세고비아에게 배웠지만 총 기간을 따져보면 단기간에 불과하며 그들이 그 이전에 사사했던 사인스 데 라 마사와의 기간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다른 기타리스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세고비아가 정성을 다해 직접 길러낸 문화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번에는 그들의 세고비아관을 살펴보자면 우선 세고비아에게 완전히 매료된 인물은 호세 토마스와 마체다 하키노부라고 생각된다. 이는 매우 멋진 일이다. 제자에게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디아스와 호세 루이스는 세고비아와 은사 레이노를 대등하게 평가하며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와 파크닝은 세고비아와의 만남을 귀중하게 여겼으나 이후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주관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다. 즉, 언제까지나 세고비아 스타일에 머무르는 풍조의 거부감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세고비아의 연주 스타일. 그렇다면 고작 2차례 정도의 조언만 받았던 줄리안 브림과 예페스는 어떠한가? 브림은 세고비아를 존경하면서도 그의 스타일을 따르는 것은 피했다. 그리고 예페스는 세고비아를 보고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여 성공했다. 예페스의 연주, 특히 젊은 시절의 연주를 들어보면 상당히 의식적으로 세고비아와는 정반대의 음악적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기타리스트 중에는 세고비아 주법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인물들도 있다. 이들은 브림이나 예페스가 세고비아 스타일을 기피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반세고비아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세고비아는 이제 구식 스타일의 인물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그의 연주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나 그가 남긴 방대한 레코드를 접하고 있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세고비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세고비아는 기타리스트 이상의 대예술가가 아닐까 싶다. 세고비아의 연주에 불만을 갖는 젊은 층 중에는 리듬을 밀고 당기며 노래하는 그 독특한 세고비아식 창법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세고비아는 예술가다. 그러므로 그의 연주는 악보를 보면서, 즉 음표 하나하나를 쫓아가며 감상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세고비아의 싫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가장 훌륭한 면모를 놓치지 않는다면 세고비아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보일 것이다. 그와 파장이 잘 맞는 곡에서 그는 비할 데 없는 연주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하는 명기타리스트 중 세고비아를 존경하는 이들로는 마리아 에스텔 구스만, 카를레스 트레파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그론도나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들려주는 것으로 평가가 매우 높다.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스페인의 저명한 음악가 루이스 밀레트는 타레가를 찬양하는 한글 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아마도 작곡가로서의 타레가는 페르난도 소르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은 바로 타레가다. 기타가 숨기고 있던 다채로운 색채의 표현, 윤기 있는 노래 부르기 등등. 기타를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악기로서 거듭나게 한 서막은 타레가에 의해 열렸다. 우리가 타레가의 실제 연주를 알 길은 없으나 이 글에서 언급된 기타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구현해낸 인물이 바로 세고비아가 아닐까 싶다. 세고비아의 장점. 이제 세고비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기타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며 본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의 탁월한 테크닉과 독특하고 매력적인 톤은 그의 체격,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손의 크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의 양손을 보면 마치 글러브 같았는데 그 덕분에 오른손의 손가락 끝부분이 현에 넓게 닿을 수 있었고 왼손 손가락의 묵직한 아평과 어우러져 감미로운 음색을 자아냈다. 또한 그의 왼손은 정말로 타고났다. 기타 지판을 누를 때 프렛바로 옆에 손가락을 놓는 것은 상식이며 어느 교본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이는 기타 테크닉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불쾌한 버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고비아에게 그런 주의사항은 필요치 않았다. 그는 손가락이 컸기 때문에 프렛 사이 공간에 손가락을 넣기만 해도 결코 버징이 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가. 실제로 그의 전성기 시절 콘서트에서 버징을 내지 않는 기타리스트는 세고비아뿐이었다. 이상이 신체적인 면에서 본 세고비아의 장점이다. 다음으로 그의 성격 또한 아티스트에 적합했다. 세고비아는 명예욕과 강한 자존심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남다를 정도로 겸비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여성에 대한 관심 또한 남달랐으나 이는 이번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세고비아가 처음으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올라가
마누엘 라미레스의 공방을 방문했을 당시의 옷차림은 다음과 같았다. 줄무늬 바지에 목깃까지 은단추를 채운 검은 벨벳상의 그리고 회색 외투를 걸쳤다. 폭넓은 버클이 달린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것은 세고비아 본인의 회고인데 놀랍게도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갓 20살이었다. 그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남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 유명한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 마놀로 살루카르가 전하는 세고비아의 인상을 살펴보자. 이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내가 음악 동료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세고비아가 아내와 매니저 두 사람에게 양팔을 부축받고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그는 고령이었기에 얼굴 가득 주름이 깊었고 꽤 지쳐 보였다. 나는 세고비아를 알아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에스트로 라고 외치며 인사를 하기 위해 그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나를 알아챈 그는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자신은 건재하다는 듯 부축하던 두 사람을 팔에서 뿌리쳤다. 그리고 지팡이는 마치 장식품이냥 고쳐 쥐고는 세상에서 가장 젊음이 넘치는 듯 한 목소리로 오, 살루카르 라며 나에게 말을 건넸다. 이처럼 세고비아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결코 타인에게 보이려 하지 않았다. 세고비아의 고백. 이어서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ABC와의 인터뷰에서 20가지 질문에 답한 세고비아의 답변을 게재한다. 1. 성격상의 가장 큰 특징. 지적인 미덕이라 할 수 있는 관대함. 2. 남성에게 요구하는 미적 요소, 친절, 재능, 일에 대한 열정. 3. 여성에게 요구하는 미적 요소, 아름다움, 성실함, 다정함. 4. 자신에게 가장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술가로서 요구되는 완벽한 테크닉과 시적 마음의 부족함. 5. 여가 시간의 즐거움, 독서. 6. 가장 행복한 꿈, 솔로몬왕처럼 수많은 미녀를 거느리고 무드셀라처럼 200살까지 사는 것. 7. 컨디션 유지에 필요한 수면 시간, 단 4시간. 8. 좋아하는 작가 및 시인, 하일리 하이네,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 산 후안 데 라크로스. 9. 좋아하는 화가, 베라스케스, 티치아논, 조트 등. 10. 좋아하는 음악가, 음악계의 히말라야 산맥인 바흐, 가곡의 시인 슈베르트. 11. 좋아하는 스포츠, 산책, 승마, 수영. 12. 좋아하는 정당, 단 하나도 없음. 13. 문학 속에서 열렬히 사랑하는 영웅, 돈키호테, 햄릿, 갈도스. 14. 역사적 사건 중 감동을 느낀 것, 세르반테스가 왼팔을 잃었던 레판토 해전. 15. 좋아하는 요리와 음료, 찜 요리, 가스파초, 음료는 스페인산 리스칼 레드와인. 16. 가장 불쾌한 일, 몸 상태가 나쁘고 통증이 있을 때. 17. 하늘의 선물로 가졌으면 좋았을 것, 문학적 재능. 18. 현재의 세상에 대한 견해, 마다리아가가 말하는 비관적이면서도 낙관주의적인 관점. 19. 어떻게 하늘의 부름을 받고 싶은가, 영원히 꿈을 꾸는 듯 평온하게. 20. 종교에 관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가짜 종교는 신이 거부하고 쫓아내고 있기 때문.
세고비아의 성장 배경. 마드리드에서 메마른 대지인 라만차 지방을 지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풍경이 일변하여 눈이 닿는 곳마다 끝없는 올리브밭이 펼쳐진다. 이 풍경은 안달루시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이정표이며 올리브밭에 둘러싸인 리나레스 마을이 바로 그 앞의 모습을 드러낸다. 리나레스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하엔주에 위치한다. 2009년 8월 26일 기준으로 인구는 62,278명이다.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부터 은이나 납 광산이 있었기에 하엔주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다. 플라멩코의 미네라는 광산의 노래를 뜻하는데 타란타가 그 대표격이다. 엘 톤토 리나레스나 명창 카르멘 리나레스 같은 플라멩코의 거장들이 이곳 태생이다. 오늘날 이곳은 올리브 산지로 유명하며 그 품질은 세계적 수준으로 꼽힌다. 또한 양질의 채소와 과일 산지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리나레스의 스즈키 자동차의 공장인 산타나 모터 컴퍼니가 있었기에 종종 그곳 직원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하지만 스즈키 자동차는 2011년에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했다. 리나레스는 볼거리가 그리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세고비아와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태어난 생가에는 기념 현판이 걸려 있고 시청의 기타 시계에서는 시간을 알릴 때마다 세고비아가 연주한 빛이 없는 연습곡이 흘러나온다. 투우장 근처 공원에는 세고비아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으며 세고비아 박물관에는 그를 기념하는 수많은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타 콘서트도 열린다. 역시 리나레스는 세고비아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세고비아는 1893년 2월 21일 리나레스의 코레데라 거리 59-61번지에서 태어났다.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인데 세고비아는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물고기 자리 사람 중에는 감성이 풍부한 로맨티시스트가 많다. 나 역시 그중 한 명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고비아는 1983년 10월 리나레스 시청을 방문하여 호적을 새로 만드는 전대미문의 일을 단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악 사전 등에 기재된 그의 생년월일이 너무나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영국 사전인 에브리바디에는 1890년생으로, 글로벌 사전은 1896년, 톰슨 사전은 1894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카를로스 우시오의 전기문에는 1894년 2월 18일, 소페냐의 스페인 음악가 사전에는 1894년 11월 18일, 도밍고 프라토의 기타리스트 사전에는 1893년 3월 17일, 코제르 백과사전은 1893년 2월 17일. 심지어 몬테비데오 주재 스페인 영사관에서 발행한 세고비아의 여권에는 1893년 11월 21일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쯤 되면 세고비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올바른 생일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새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세고비아가 태어난 시각은 1893년 2월 21일 18시 30분임이 판명되었다. 그날은 일출이 6시 43분, 일몰이 5시 45분인 맑은 날이었다고 한다. 현대 기술로 과거의 날씨 상황까지 전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